네, 사업을 하시다 보면 법인 전환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성실신고 사업자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전자상거래업 편에서 용의 꼬리가 되느냐 뱀의 머리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드렸죠. 용의 꼬리라는 거는 법인 사업자 중에서 매출이 별로 큰 부분에 속하지 않아서 세무서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걸 법인으로 안 하고 개인 사업자로 있게 되면 매출액이 개인 사업자 치고는 크기 때문에 뱀의 머리가 되어서 이 부분은 당연히 개인 사업자 중에 큰 매출이기 때문에 세무서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대표님의 성향에 따라서 사실 법인으로 가느냐 개인으로 남느냐 이런 걸 결정을 하는데요. 일단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다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매출이 도소매업의 경우 15억 기준으로 성실신고 사업자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이나 음식점은 7억 5천, 그다음에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이런 경우에는 5억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기준 판단 금액이 됩니다. 이런 성실신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처럼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보통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요. 매출액이 복식부기 기준금액 이상이면 재무제표를 넣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성실신고 사업자는 5월이 아니고 6월까지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무사들에게, 세무대리인들에게 일반적인 소득세 신고 의무 외에도 성실신고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많이 들어요. 세무대리인한테 맡기는 수수료도 그냥 소득세 신고보다 추가로 드니까 그 부분만큼 비용이 추가로 들고요. 물론 뭐 60% 세액공제 같은 내 소득세에서 차감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안 나가도 되는 돈이 나가게 되겠죠. 세금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신고 때보다 일단 매출액에서 1도 누락 없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용 면에서도 가사용 경비나 좀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도 성실하게 그냥 성실신고 대상 아닌 분들도 원래는 사업 무관 비용을 빼거나 개인 가사경비 이런 걸 넣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개인 사업자들이 거기에 대한 구별이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세무서도 알고 있죠. 그러나 성실신고는 성실신고 확인 의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세무대리인이 자격 정지를 먹거나 대표님들도 이런 경우에는 크게 현금 매출 누락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기보다는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걸 권유를 많이 드립니다. 물론 대표님의 성향에 따라서 들어보고 결정을 하시죠. 왜냐하면 법인은 다들 구체적으로는 아시지 못하지만 법인으로 하면 돈을 빼쓰기 힘들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기 때문이죠. 개인 사업자는 내가 소득세나 뭐 인건비 관련한 원천세나 부가세를 내고 나면 5월에 남는 돈 다 자기 거기 때문에 대표님 거기 때문에 딱히 뭐 돈을 빼쓰고 넣고 하는데 고민을 안 하십니다.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나도 근로자들처럼 급여를 받아가는 임원이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월급을 받을 때 일단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러나 나머지 법인 통장에서 돈을 가져오는 거는 안 되죠. 적법하게 가져오는 방법은 있겠지만 개인 사업자 때처럼 막 뽑아 쓰시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가지급금이 발생해서 온갖 불이익을 다 받는다는 거를 대표님들이 어디서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법인 사업자를 그럼 영원히 못하느냐? 그건 아니죠. 일단 높은 소득세율, 소득세율이 7단계, 현재는 7단계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진세율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누진세율은 이익이 1,000만 원일 때는 세율이 적은데 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일 때는 1,000만 원이 2배니까 2배로 넣느냐? 그게 아니고 누진해서 많이 팍팍 뛴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이익, 즉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이 1억일 때 개인 사업자는 35% 소득세율입니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합하면 38.5%죠. 그러나 법인은 순이익이 2억 미만인 1억일 때는 10%, 즉 법인세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11%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세율을 비교하면 법인으로 가는 게 너무 유리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급여를 받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아갈 때 또 세금을 내야 되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정말 모르시는 법인 대표님들이 많은데요. 내가 급여를 받아오고 그 다음에 남은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고 나면 그래도 남아있는 이익이 있죠. 이거를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을 내고 가져가야 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올해 쌓여있는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고 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재무상태표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쌓여 있죠. 이것도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다시 참조를 하시고요. 이 이익잉여금은 매년 쌓여갑니다. 물론 마이너스 난 해에는 차감이 되긴 하겠지만 이게 많이 쌓이게 되면 회사의 주식 가치가 올라가서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으로 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으로 하면 일단 뭔가 어렵고 그다음에 돈을 가져오기 힘들 거라는 불안감이 계속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해결 방안이 있는 거고 좋은 사람과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가다 보면은 답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매출이 너무 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그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성실신고 제도라는 무서운 제도 때문에 법인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이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보다는 대외 신용도도 높고 계약을 따오기도 쉽고 대출 같은 것도 개인보다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개인으로 하다가 법인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작년에 사실 경기가 최악이었죠. 코로나 전에도 경기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수는 최고로 많이 거친 해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표님들이 깜짝 놀라시는데요. 그만큼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떼갔다는 얘기죠. 개인 사업자로 남게 되면 내가 매출이 크면서 비례해서 이익도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커서 내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쿨한 대표님들은 종합소득세 한번 그래 크게 내는 것도 어느 정도 오케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건강보험료, 제2의 보험료인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부과가 되죠. 이 건강보험료는 매해 오릅니다. 정말 큰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너무 큰 금액을 가져가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죠. 그래서 이런 건강보험료 때문에 또 법인 전환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리고 국가기관이 너무 잘 뭔가 예전보다 협조가 잘 됩니다. 예전에는 일용직 신고하면 일용직 신고했는지 근로복지공단에서 국세청 자료를 가져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요즘 그런 것도 빨리 되죠. 그리고 금융거래, 그러니까 자금 거래에서도 약간 위험한 게 포착이 된다 이러면 바로 보고가 들어오죠. 이전에는 고용노동부랑 국세청이 자료를 이렇게 협업하는데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협업이 약간 힘든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일용직을 신고했을 때 국세청에서 신고한 자료가 바로바로 안 넘어오니까 일용직을 근로자로 판단해야 되고 이런 것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너무 빨리 협조가 잘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한 거래가 포착되면 또 그런 것도 국세청이 자료가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국세청 전산 시스템이 정말 훌륭하죠. 예전에 비하면 정말 대단합니다. 거기에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자료를 협업을 하고 이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우리 사업자들을 많이 쪼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 남아서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예전만큼 현금 매출 누락이나 이런 부분도 금융거래 분석하면서 이런 게 정보가 공유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예전처럼 그렇게 매출 누락하거나 이런 게 이제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차라리 양성화해서 법인으로 양성화해서 내가 법인을 잘 키워서 나한테 더 이득이 되는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 최고 세율인 46.2% 맞으시고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또 정상 금액이 나오겠죠.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걸 계속 하시겠어요? 이게 싫으시다면 법인으로 넘어가는 게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업종별로 법인 설립 추세가 업종별로 다양하게 다 증가하고 있어요. 전자상거래업도 많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오늘 기사도 봤는데요. 고소득자한테 세금 많이 떼는 거는 지금 정부의 트렌드니까 계속 많이 떼겠죠. 그렇지만 이제 혼자인 부양가족 없는 1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세금 부담률이 엄청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다 알고도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법인 사업자로 갔을 때 내가 대표로서 급여를 가져가는 방법 외에 어떤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돈을 가져갈 수 있는가, 이게 되게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직접적으로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처음 말씀드린 급여를 받아가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인카드로 비용을 많이 쓰면 되겠죠. 가사경비 이런 건 쓰지 말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대표님들 알아서 법인카드로 최대한 비용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법인 차량 구매를 하시거나 또는 리스, 렌트 이런 걸 하셔서 기존의 개인차 말고 법인 차량으로 비용을 털 수도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인 금융상품을 활용한 경영인 정기보험 같은 상품을 활용해서 법인의 비용으로 100%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대표의 보장도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법인 돈으로 한다는 게 제일 메리트가 있죠. 대표님 개인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인 통장의 돈으로 그렇게 해서 보장을 받으시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일단 금융상품을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급여, 리스 같은 차량, 법인카드, 그다음에 금융상품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비용을 떨궈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가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간접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내가 개인 사업자 대표일 때는 세금 내고 나머진 내 돈이라서 좋지만 내가 퇴직할 땐 누가 퇴직금을 주나요? 개인 사업자의 월급, 개인 사업자 대표님의 월급이나 뭐 퇴직금 이런 건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간혹 아직 사업계에 처음 입문한 대표님들은 내 월급이 비용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이 있으세요. 절대로 그런 건 없으니까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는 급여를 받아가실 수가 있고 그리고 퇴직금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얼마나 좋은 거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제2의 세금인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아마 세금 중에 제일 싼 세율이 제일 실효세율이 낮은 축에 속합니다. 퇴직금이. 그럼 퇴직금도 정말 많이 받아갈 수 있게 활용을 하셔야죠. 퇴직금이 만들어진 이유가 노후자금으로 쓰라고 만든 거잖아요. 대표이사 임원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언젠가는 이 회사에서 나오게 되겠죠. 이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회사를 팔 수도 있죠. 그때 퇴직금을 많이 받아오시면 됩니다. 세금도 적게 내고 건강보험료도 안 내도 되고 이런 퇴직금과 아까 말씀드린 금융상품을 활용하셔서 법인의 절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인 나의 월급을 너무 많이 매겨서 급여 받아올 때마다 4대 보험료 떼고 소득세 떼고 이렇게 해서 뭐 월에 1,000만 원 월급으로 책정하면 가져가시는 게 800만 원 초반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많이 가져가시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퇴직금 재원 활용하셔서 조금 4대 보험료를 줄이면서 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거는 정말 회사의 이익이 얼마 나는지 또 다른 금융상품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걸 다 생각을 하셔서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랑 다르게 법인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또 중소기업 지원책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법인의 경우에 그런 것들을 또 잘 활용하셔서 절세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찾아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세무대리인과 논의도 하시고 맡은 세무대리인 아니더라도 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문의들을 하시기 때문에 법인이 하기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좋은 점을 항상 생각하시고 개인 사업자일 때랑 비교를 해서 법인으로 가는 게 얼마나 이득인지 따져보시고 법인으로 가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